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은요,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좀 안 좋은 시장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잘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6월 오늘 첫 거래일은 그래도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장 점검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요. 우리 수정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참 5월 시작하면서 조금 걱정들이 많았죠. 월가에서는 뭐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이런 소리 갖다가 갑자기 끄집어내고 그만큼 시장이 조금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하는 방증이기도 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뭐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는 그쪽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뭐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 특히 이제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까지 지난 주말도 그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막판에 조금 이렇게 사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게 또 이제 한번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이번 6월 10일 또 여느 때와는 조금 더 의미가 다른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데이 369 12 그 선물 옵션. 통상 이럴 때 그냥 옵션 시간 같이 이렇게 죽이는 식으로 해서 프리미엄 따먹고 마는데 이번 달은 뭔가 조금 느낌이 쎄하긴 합니다. 코스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요. 코스피가 지난 1월 11일 날 찍었던 장중 고점 뭐 3,266포인트 트라이 해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데일리나 또 그 옆에 조금 같이 올려놓은 위클리나 거래량 부분에서 거래량 막대기가 이렇게 좀 작아지고 있는 부분,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충만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일간 차트에서 이 일간 기준선 검은색 선이 있죠. 검은색 선을 갖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어지던 최근 그걸 갖다 올라섰다 하는 측면은 그리고 또 후행 스팬도 가격대로 올라선 거는 지수 자체는 힘이 좋아 보입니다. 아래쪽에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MACD가 이제 막 매수 신호가 났고요. RSI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렇게 과열 조짐은 없습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4월 이후에 우리 코스피 일간 차트는 말이죠. 해외 증시도 이렇게 매일 체크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우존스 지수하고 일간 차트하고 그 흐름이 매우 흡사하다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 보시죠. 뭐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지수하고 내 종목하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만 이제 이번 달은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 조금은 신경 쓰이는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도 지수 선물 갖고도 많이 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와중에 또 풋옵션도 많이 사요. 도대체 외국인들의 속내를 알기가 힘든 그런 와중에 전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렇게 기준선 지수는 이미 일간 기준선을 올랐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조금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얇게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83,000원 저게 이제 구름대입니다. 저 이제 1차 저항. 뭐 사실 여기서 8만 원에서 8만 3천 원 뭐 코스피를 땡긴다 하더라도 전자를 그렇게 한다면은 지수 자체는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 그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시발점을 코스피하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래쪽에 자막을 치워주시면 더 보기가 좋겠습니다. 시작점을 작년 3월 20일부터 했는데요. 우리가 작년 3월에 19일 날 바닥 찍고 돌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후로. 자, 지수는 꾸준히 올라왔고요. 저 파란색 선이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기관, 그리고 오렌지 색깔 외국인. 한마디로 개인들이 산 그런 개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린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그때 조금 이제 외국인들의 그래프가 보시면은 좀 이제 그거 했고 특히 초록색 화살표를 이렇게 펼쳐놓은 금년 들어서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그야말로 개인들이 기관과 외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갖다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이 그래프, 이 슬라이드에 시사하는 바가 그겁니다. 자, 여기서 과연 외국인들이 설령 6월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한번 지수가 위로 상방으로 한번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장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계속해서 추세적인 흐름, 지속 가능한 흐름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모멘텀 플레이인지는 조금 이렇게 후자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즉 이런 구도 하에서 외국인들이 전격적으로 방향을 돌려서 산다. 그래서 저 개인들의 저 차익 실현을 도와준다. 뭐 이런 이 말씀에 또 이렇게 혀를 차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무슨 차익 실현입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지수만 가지고 시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재밌네요. 이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 이것을 갖다가 계속 곱씹어 보다 보면은 설령 이번 옵션 만기일 전후해서 조금 이렇게 지수가 전고점 3,266도 돌파하기도 하고 혹시나 또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수 저 나름대로 피보나치를 펼치다 보니까 이게 3,300대 초반도 찍기는 찍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흥분해야 되는지 그 시점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비중을 줄여야 하는 그걸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의 이 좋은 흐름이 일시적일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을 좀 보자면요. 코스닥은 5월 초반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다시 5월 마지막 주부터는 조금 저점을 잡으면서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6일째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6거래일째.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맞아요. 수정에 그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6거래일째 이제 계속 양봉이 나오니까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만하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자 일단 최근에 5월달 조정도 말이죠. 작년 가을에 있었던 팬데믹 이후 작년 10월 이후 올라오던 작년 10월 이후 새로운 어떤 시세가 나왔다고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연초에 3월달에 한번 나왔던 저점 그걸 갖다가 연결해 놓은 이 선이 이번에 확실하게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우상향하고 있는 점선은 코스닥에 있어서의 추세선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양봉의 행진 그거 합니다만 다만 여기서는 이제 지수가 기준선 988포인트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네요. 그게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지금 코스닥 시장도 과열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주면서 진짜 지수가 고점을 높이면은 후행 스팬이 이제 가격대를 상향 돌파하면서 좀 더 이렇게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 뒤에 아까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봤다면 코스닥에서는 뭐 시총 제일 크기도 하고 또 5월달 내내 공매도에 시달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니까 묘하죠.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는 점선 빨간색도 보이고 우하향하는 검은색 점선도 보입니다. 자, 우하향하는 선을 갖다가 돌파를 한다면은 5월 중에 공매도 쳤던 세력들은 조금 당혹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요 정도 지금 이제 승부처에 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구도에 있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작년 3월 20일부터 쭉 펼쳐보니 이 또한 마찬가지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가 많았던 걸 볼 수 없겠으나 그냥 확연하게 데칼코마니를 이루듯이 기관은 팔고 개인은 다 사면서 현재 지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이걸 갖다가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먹여주는 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또 6월 이후 하반기까지의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이번 주와 옵션 만기일 전후에서 확인할 게 좀 많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봐야 되겠고요. 금요일 날 고용지표 3월 달은 너무 좋았다. 4월 달은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번 5월이 또 궁금한 상황. 그리고 우리 옵션 만기를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화수 이틀 그렇게 FMC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확인하면서 가는. 그러나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에너제틱하게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수가 지금 적어도 6월 초수는 계속해서 상방을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지수 선물 흐름이 그렇게 힘차 보이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런데 조금은 월 초에 미국장하고 상관없이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약간 머니게임 양상도 가미되었다고 보입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드셨기 때문에 6월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환율도 좀 짚어보면요. 지금 1,110원 아래로 오늘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환율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1110원은 그래도 종가가 1110원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결국 5월달 수출입 동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달러원 일단 차트 한번 보시죠. 일단 한번 차트 보시면은 우선 이동평균선에 먼저 주목하시면은 저 위에 좀 굵게 칠해져 있는 황금색 저게 200일선인데요. 확실히 200일선 같은 거는 단숨에 돌파되기는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단숨에 돌파되기는 무거운 선이다 하는 것은 이번에도 확인됩니다. 월가에서도 굉장히 200일선을 중시하죠. 그리고 또 여기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저점 딱 찍고 1월 4일에 딱 거래 그때 찍은 게 현재까지는 연중 저점인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저점끼리 한번 연결했던 선 그걸 갖다가 이제 4월 중에 한번 밀고 내려왔더니만 이번에 올라가니까 200일선도 마주쳤지만 그 선에 즉 지지선이 결국 현재로서는 저항선으로 변해 있는 그 구간에서 즉 1130원대 초반에서 결국 한계를 보이고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보시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야 이렇게 된다면 뭐 1080원 우리가 연초에 봤던 그리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아주 익숙했던 레벨인 1080원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가 그래요. 말씀하신 수출입 지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5월 수출 507억 3천만 달러. 이게 지금 작년 5월 대비 45.6% 증가입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 작년 3, 4, 5월은 형편없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기저효과야 라고 하지만 그 기저효과 이상의 수치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증가율입니다. 사실. 그리고 수입은 작년 대비 한 38% 올랐죠. 그래서 478억 1천만 달러, 무역 수지 29억 3천만 달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3개월 연속 흑자. 여기서 이제 줄건 부분이 이제 재밌죠. 역대 5월 중에 최고다. 그러니 기저효과 이상이라고 봐줘야 될 것 같죠. 지금은 3, 4, 5월 할 것 없이 뭐 계속해서 해당 월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높았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수출 증감률 추이에서 왼쪽 아래쪽에 왼쪽 그래프가 수출 증가율 추이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율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제 지표를 꼽으라면은 대부분은 수출 증감률을 꼽습니다. 즉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원화가 강해진단 말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오름세에서 하락세로 그 뭐 오름폭이 좀 줄어든다는 짓을 꺾이면은 또 희한하게 환율은 또 과거 실증적으로 환율은 또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표도 한번 보시죠. 오른쪽 아래쪽 하단에 아래쪽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수출 추이가 막대 그래프가 들쭉날쭉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위에 표를 보시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금년 들어서 2월, 3월, 4월, 5월 4개월치가 숫자가 나와 있죠. 수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월은 특히 어린이날도 있고 초파일도 있고 해가지고 조업일수가 3일 적었단 말이에요. 4월보다.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만 일평균은 좋았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절대 규모를 보시죠. 수출 2월 447억 그 다음에 3월 537억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4월보다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무역 수지도 보시죠. 그래서 늘 수출만 볼 게 아니라 수입하고 같이 엮어서 보시면은 자, 무역 수지가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2월 달에 25억, 3월 달에 41억, 그리고 4월에는
4억 3,4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이번에 29억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러플리 이게 한 30억 달러 정도 보시면 될까요? 30억 달러도 안 되고 한 25억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월 평균. 그러면 25억 곱하기 10 하면 250에 두 달치 더하면은 300.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 25억. 하루 한 달에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러플리 20억, 20일. 그렇다면 뭐죠? 하루에 이 우리가 무역 수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외환 수급에 있어서는 채 1억 불이 채 1억 불이 조금 넘는 1억 불이 조금 넘는 정도의 공급 과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만 본다면 환율은 떨어지는 원화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그동안에 안 밀렸던 이유는 그 1억 불이 남짓되는 그 수급 상황에서 그 1억 불을 우선 기업들이 다 팔지 않고요. 외화예금으로 쌓아둔다든지 달러 보유 심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급 측면에서 사자도 그만큼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사자? 해외 투자를 위해서 나가는 돈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무역 수지, 경상 수지에서의 달러 공급 우위를 갖다가 상쇄하면서 환율이 버티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올 한 해도 해외 투자가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느 정도 붐을 이룰 것인가에 따라서 갈 것이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일단은 이 정도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5월 수출 호조 이것이 결국은 1110원을 깨면서 한 5원 이상의 환율 하락폭을 나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예상되었던 재료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후 이제 환율은 또 딴 거 없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에 따라서 가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또 뭐 유로나 엔, 위안 이런 것도 살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 원화가 지금 위안화와 동반해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국제 외환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유로달러 한번 보실까요? 유로달러가 지금 이렇게 유로달러가 위로 향하는 것은 유로의 강세죠.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해졌습니다. 자, 저기 이제 2021 X축에 2021 시작하는 저때 이후부터 유로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유로 약 달러 강이었죠. 그 흐름이 이제 4월부터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4월부터 다시 유로가 강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1.22달러, 1유로당 1.22달러가 이제 조금 버거워서 저러고 있는 와중에 그냥 ECB 쪽에서는 더 이상 유로 강해지지 말아줘 하는 신호를 갖다가 지난주에 일찌감치 보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 이걸 갖다 뒤집었다 하면 달러 인덱스나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89가 궁금합니다. 90보다도 89가 깨지면서 더 흘러내리느냐,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느냐는 얘기인데, 그다음 파운드도 한번 보실까요? 파운드도 보시면 유로와 똑같이 파운드도 기준 환율이죠. 파운드를 기준 환율로 삼습니다. 그러니 차트를 잘 읽으셔야죠. 흘러내리는 건 파운드 약세, 올라가는 거는 파운드 강세입니다. 지금 오른쪽 끝부분은 파운드 강세죠. 달러 약세입니다. 자, 저게 지금 2016년 5월 브렉시트 투표했을 때에 뚫고 내려왔던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을 갖다 다시 올라서는 시점인데, 자, 이 부분에서 진짜 올라가도 돼? 요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한번 달러엔도 한번 보시죠. 달러엔도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뭐 환율 관련해서는 수박 그달기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한번 차분히 살펴보시죠. 길게 나오죠. 자, 오른쪽 끝부분. 최근 들어서 달러 월봉으로 팡팡팡 뛰다가 못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얘도 지금 큰 흐름 없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 위안입니다. 위안 보시면은 위안은 일간 차트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위안이 쭉쭉 흘러내리면서 이중 바닥, 달러 위안 환율, 이중 바닥 가능성도 깨고 더 내려왔습니다만 주목하실 것은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캔들 두 개가 어떻게 나오죠? 양봉이 나오고 아리꼬리가 달리죠. 자, 중국 당국에서 조금 견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민은행에서 달러 외화 예금에 대해서 기준율을 높였어요. 그만큼 시중에 좀 달러가 좀 모질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가치를 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안화 고시 환율도 시장이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높게, 즉 조금은 더 위안화가 시장 예측치보다는 위안 약세 쪽으로 환율을 고시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중국 당국에서도 더 이상의 달러 위안 하락세, 위안 강세는 좀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1,100원을 깬다. 조금은 이거는 주식이 팡팡 가지고 외국인이 며칠 몇 천억씩 사준다면은 1,100원은 깰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도 결국 아마 미국 FMC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